자, 세계 경제가 완전히 공포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어제는 지금 미국의 이 주가가 월가가 7% 빠졌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23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 너무 폭락을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중단시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의 지금 이 악재가 터졌다는 거고요. 한국에도 지금 어제 이 코스피가 4% 떨어져서 2000선이 무너졌고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팔고 나갔고 53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6에서 11%까지 급락을 했어요. 미국은 15분간 거래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 월가 호황이 끝났다는 선언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로 가는 단계로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우 존스가 7.79포인트, 즉 7.8%가 빠졌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한국에서 빠진 주식 가액이 53조가 아니라 68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빠진 수치가 있었습니다. 자, 공포 지수가 하루 새 31%나 늘어났다. 그래서 2010년에 도이치뱅크에서 옵션 사태라는 사고를 한번 쳤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금융위기보다 더 큰 폭탄이 온다.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널뛰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이 5%, 중국이 3%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유가가 지금 30% 대폭락을 했어요. 자, 어제 이 사건은 이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글로벌 증시의 또 다른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한폐렴이 팬데믹 되는 상황이 어제 전 세계를 강타한 겁니다. 주말 토일 상황이 이탈리아가 거의 전시 상태로 가고, 그리고 독일,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이 팬데믹이 번져가면서 또 미국에서도 사망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세계 증시에 이게 여태 겪어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세계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업들이라는 부분이 수요, 즉 소비가 굉장히 축소되고 투자가 축소되고, 이 와중에 또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이 원자재, 부자재 공급 자체도 지금 축소되면서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완전히 지금 위기가 아닌가. 여기에 이제 복합위기라고 부르는 오일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이 우한폐렴의 여파에서 공장 가동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 확 떨어지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소비재 생산의 가동률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좀 내려오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산을 해서 오일 가격을 유지하자 이러는데, 푸틴이요, 지금 자기가 완전히 잠기 집권하기 위한 개헌 투표를 갖다가 지금 앞두고 있어요. 자, 사우디처럼 감산을 하게 되면 자기는 지금 정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우디에 동조하기가 싫지요. 자, 그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요는 없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이 트럼프의 배경에 미국의 세일 오일 산업이 지금 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나 IT 업계나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 세일 오일 산업은 트럼프가 그 부분을 갖다가 오일 가스의 투자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굉장히 세일 오일 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세일 오일은
시추가 지하에 한 4km, 3km까지 파서 옆으로 또 수직으로 이동해서 안반을 깨야 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냥 시추하는 이 자연산 오일보다 세일 오일이 훨씬 비싸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을 계속 늘려서 오일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면 어느 정도의 단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세일 업계들이 파산을 하죠. 자, 한 5, 6년 전에 석유 가격이 아주 높아서 100몇십 불씩 할 때 세일 업계들이 호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니까 한 6, 70%가 파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푸틴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국의 세일 업계들을 기왕에 이래 된 거 우리가 땅에 무진장이 있으니 빨리 더 파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생산해서 뭐 우리는 그러면 가격 내려가는 것만큼 양을 더 늘리면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하지 않겠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세일 업계가 망해버릴 거다. 이거를 지금 이 푸틴이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이 유럽에 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노르드 스트림, 노르드라 하면 북이라는 뜻이잖아요. 노스. 그래서 노르드 스트림 2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더 보내서 팔아먹겠다 했는데 트럼프가 이걸 계속 반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자, 우리 가스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 미국의 세일 산업이 지금 우리 경쟁자니까 이참에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지금 푸틴이 칼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아줘야 될 오페크 내부에서는 사우디인데 사우디의 빈 살만이 또 왕자의 난에서 지금 승리해서 이제 곧 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살만이 오히려 또 정산을 해버리면서 러시아가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서서 기왕에 정산을 해서 이제는 국제 질서고 뭐고 필요 없다고 놓으면 우리도 정산을 가지고 사우디가 주도한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빈 살만이 자기의 지도력을 보이려고 지금 미국하고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정상 감산을 통해 유가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며 지금 이 가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기왕에 정산하는 마당에 우리만 감산을 해봤자 효과도 없으니 우리도 아예 정산을 해서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제일 싸게 생산하는 단가는 우리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보다 비싸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파워를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자, 빈살만은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갈 때 트럼프가 확실히 자기를 밀어줘야 되는데 저 복잡한 트럼프하고 게임을 하려면 아예 트럼프 곡소리 러시아가 먼저 도발했으니 나도 살짝 올라타서 곡소리 나게 하면 네 왕위 계승은 미국이 보장하고 지켜주겠다. 이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빈살만이 승부수를 던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러시아한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공황에서 머리가 아픈데 왜? 트럼프는 경제가 그냥 현상만 유지돼도 당선은 따놓은 당상인데 경제가 여기서 추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모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한테 뒷덜미를 잡혔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세일 업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데 다 몰려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데 이게 망해버리면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 내려가면 유가가 20불대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40불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의 세일 산업들은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30불 밑으로 떨어지면 못 견디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이 공장을 돌리는 척하지 제대로 돌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연준이 연방준비제도가 오죽하면 하루짜리 초단기 90조 원의 유동성을 갖다가 지금
제공한다고 시장에 이렇게 밝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 금리가 더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즉 금융위기 때 썼던 2008년에 썼던 돈을 찍어내어서 시장에 푸는 부분을 지금 단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깊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한 부분이요. 지금 이탈리아가 전쟁 상태로 돌입을 했고 사상 초유의 전국 봉쇄 상태가 벌어지면서 6천만 명이 발이 묶였고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 학교가 이 휴교를 하고 지금 정부의 봉쇄 조치에 위반을 하면 3개월 징역형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태리 정시가 10% 이렇게 떨어졌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이태리에 이런 난리가 난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 자,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태를 이해하고 이제는 좀 포기할 거는 포기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 목적 빼고는 외출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금지되고 이동을 할 때는 신고 문서를 작성해서 경찰과 군대에 제시를 하고 모든 문화, 공공, 스포츠도 다 폐쇄되고 음식점 영업은 허용을 하되 손님은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이런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약된 민주주의 국가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교도소에서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 가족 면회가 중단이 됐는데 항의를 하다가 6명이 지금 숨지는 사태까지 발생. 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이탈리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확진자들이 지금 이탈리아 20개 주 전부가 나오고 있는데 전염병이 북부에서 남부로 향하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의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경제 수준도 낮고 불만이 많죠. 의료 수준도 낮은데 여기 오면 우리 다 죽는다고 지금 거리를 막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진핑이 인제사 우한에 갔대요. 자, 그래서 시진핑이 비행기를 타고 우한에 도착해서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위문을 하고요. 이거는 중국이 지금 후베이성도 이제 안정이 되고 우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이걸 선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살렸다고 중국의 언론들이 다 나서서 노골적으로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누구하고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퍼뜨려서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는 시진핑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우한에서 시진핑이가 온다고 하니 감사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시 공산당 서기 왕중리는 시진핑에 대한 감사 교육운동을 전개하라 이랬는데 엄청나게 거센 온라인상의 지금 비판에 직면해서 이 민심 달래기에 나서서 이제 이 시진핑한테 칭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한 시민의 용기와 헌신을 칭찬한다라고 말을 바꾸는 꼴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정부는 우한 폐렴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자 기업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시진핑 공산당 권력의 강화로 이렇게 귀결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2월 달에 5.2%는 올랐대요. 왜? 생산을 못하니까 농산물이든 뭐든 제조품이든 이게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지금 중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 2월 달에 지금 중국의 휴대전화 출하가 반토막이 났고 또 더 나아가서 한계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나 정부 사업으로 유지되어 오던 중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번 계기로 완전히 구조조정 당해서 사라져버리는 지금 이 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살얼음 판이다. 호텔 88%가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 하고 자동차 판매도 80% 이상 줄어서 20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덩소평 이후에 70년대 말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데 중국 정부 공공연구소만 사스 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사고를 쳐서 결국 금융위기와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세계에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불황인 거죠. 보통 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 경기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의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것도 있지만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의 지금 공급이 시원찮아지니까 모든 부분에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중소기업이 지금 상당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불황인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재정 정책을 쓰기도 어려울 거다. 꺼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급등을 할 거고 돈을 잠그면 경기가 더 식어버리게 될 거다는 거예요. 중국발로 시작된 이 위기가 그야말로 한국, 일본 같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의 경제 주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유럽, 미국에서 또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경우에 세계는 예측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3년발 대형 방사포를 쏜 게 아니냐. 어제 또 쐈어요. 일주일 만에. 2일날 쏘고. 근데 이걸 왜 쐈느냐. 자, 악담했다가 친서 보내고 이랬다가 또 도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3년발 대형 방사포를 쏴서 한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킬체인 KAMD 이게 무력화되는 일을 이 와중에서도 지금 북한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전진시키고 남측을 보고 안심시켰다가 긴장시켰다가 안심시켰다가 긴장시키는 교란 작전을 펴면서 갈수록 이 수위를 지금 우한 폐렴의 와중에서 높여가면서 미국을 지금 북한으로 봐달라고 시선을 끌어들이는 부분에 한국을 겨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북한이 좀 강한 도발을 남한을 상대로 머지않아 이 와중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